똑똑한 사람들이 관계에 상처받을 때 하는 일.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 아마 최근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기대했다가 실망했거나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거나 아무 이유 없이 차갑게 대하는 사람 때문에 혼자 한참을 소갈이 했거나. 상처는 언제나 예고 없이 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똑같이 상처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 안에서 한참을 허우적대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정리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차이는 감수성의 차이가 아닙니다. 덜 아파서도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상처받았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흔들리는 순간에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상처받은 날에도 이 채널을 찾아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회복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말없이 거리를 둡니다. 김지연 씨는 올해 47살입니다.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며 수많은 동료들과 관계를 맺어온 그녀는 몇 해 전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동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팀 내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김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나눈 이야기가 어느새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옮긴 사람이 바로 그 동료였습니다. 처음엔 직접 따지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김지연 씨는 결국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건 조용한 거리두기였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 업무적인 관계는 유지하되 진심을 내어주는 사이는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 한참 후에 그 동료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내가 뭔가 잘못한 거야? 김지연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바빠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상처받으면 꼭 따지고 싶었어. 왜 그랬냐고, 사과받고 싶다고. 근데 이젠 알아. 상처를 준 사람에게 상처를 설명하면 더 상처받아. 그냥 거리를 두는 게 나를 더 지켜. 말없이 거리를 두는 것, 그건 차가운 게 아닙니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간을 자기 일에 씁니다. 박성준 씨는 51살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10년 전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업자와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고 신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그 생각이 났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사람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렵 그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상처에 쓰는 시간을 글 쓰는 시간으로 바꾸기로.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처음엔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줄어든 게 아니라
그 사람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일에 몰입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감정이 정리됐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쓴 글이 나중에 그의 첫 책이 됐습니다. 박성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를 잊으려고 일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 날 상처가 작아져 있었어요. 상처에 머무르는 시간과 자기 일에 몰입하는 시간은 반비례합니다. 감정이 정리되길 기다리기보다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세요. 집중하는 순간 감정은 조금씩 자리를 비웁니다. 3번째 이야기 감정을 기록합니다. 이소율 씨는 44살입니다. 오랫동안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는 그녀는 몇 해 전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틀어졌을 때 그 감정을 일기에 쏟아냈습니다. 이해가 안 돼.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억울하다. 화가 난다. 근데 또 슬프다. 처음엔 정리가 안 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조금씩 쓰다 보니 어느 날부터 문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사실 저 사람에게 너무 많이 기대했던 것 같다. 내가 상처받은 건 맞지만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그래도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다. 적으면서 감정이 정리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쓰는 것만으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소율 씨는 말합니다. 감정을 누군가에게 쏟아내면 그 사람도 힘들고 나도 또 상처받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종이한테 쏟아내면 판단을 안 해줘요. 그냥 다 받아줘요. 기록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복잡하게 뒤엉킨 마음도 적어보면 생각보다 빨리 차분해집니다. 오늘 당장 일기장 하나를 꺼내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느낀 감정 3줄이면 충분합니다. 4번째 이야기 자신을 더 챙깁니다. 정민재 씨는 50살입니다. 몇 해 전 10년 넘게 이어온 사업 파트너와 결별했습니다. 배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운동도 끊겼고 오랫동안 지켜온 아침 루틴도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새 눈에 띄게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잘 지내고 있을 텐데 나는 왜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지? 그날부터 그는 딱 3가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0분 산책, 하루 한 끼는 제대로 차려 먹기, 자기 전에 좋아하는 책 10페이지 읽기.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3가지가 다시 하루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감정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몸이 돌아오자 마음도 따라왔습니다. 정민재 씨는 말합니다. 상처받으면 나를 먼저 망가뜨려요. 근데 그게 결국 상대방한테 더 지는 거예요. 나를 챙기는 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상처받은 날일수록 나를 더 챙겨야 합니다. 운동, 식사, 수면 루틴. 그 기본들이 흔들린 마음을 다시 바로 세웁니다. 5번째 이야기 상처를 분석합니다. 한재원 씨는 48살 심리 상담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남의 마음을 돕는 일을 하면서
정작 자신이 상처받은 날엔 꽤 오래 힘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직업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반응하기 전에 이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는 것. 어느 해 오랫동안 신뢰했던 동료가 자신의 사례를 동의 없이 외부에서 언급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앉아서 이 감정을 분석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 신뢰는 어디서 왔나?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이상화했던 것 같다.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가? 사과? 아니면 재발 방지?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감정을 분석하자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면담을 요청했고 감정 대신 사실을 말했으며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상대 동료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결국 사과했고 관계는 다시 회복됐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을 분석하는 것은 다릅니다. 느끼기만 하면 휘둘리고 분석하면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상처받은 순간 나는 지금 정확히 어떤 감정인가를 먼저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꿉니다. 6번째 이야기 에너지를 밖이 아니라 안으로 돌립니다. 오세진 씨는 53살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으면 그 에너지를 밖으로 쏟는 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거나 SNS에 애둘러 표현하거나 그 사람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풀어놓거나 그렇게 하면 잠깐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다음 날이 되면 더 허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관계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40대 중반을 지나면서 그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기로 새로운 책을 읽거나 오래 미뤄뒀던 일을 시작하거나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거나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뭔가 풀리지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상처가 성장의 연료가 됐습니다.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쌓이자 자신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세진 씨는 말합니다. 상처를 밖으로 쏟으면 그냥 사라져요. 안으로 돌리면 뭔가가 만들어져요. 그게 습관이 됐을 때 상처가 더 이상 두렵지 않더라고요. 에너지는 방향이 있습니다. 밖으로 향하면 흩어지고 안으로 향하면 쌓입니다. 상처를 받은 날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 무너질 필요가 없다는 걸 압니다. 서지혜 씨는 46살입니다. 몇 해 전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에게 크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피해가 있었고 감정적으로도 한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무렵 그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짓을 했는데 내가 무너지면 이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 그 생각이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무너지지 말자는 게, 아프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아프더라도 그 고통이 나를 망가뜨리게 두지 않겠다는 것. 상처는 받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내 삶이 멈추지는 않겠다는 것. 서지혜 씨는 법적으로 해결할 건 해결하고 감정적으로는 일부러
평소 루틴을 지켰습니다. 좋아하는 카페에 갔고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전시를 혼자 봤으며 주말엔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텼던 게 지금 생각하면 나한테 한 가장 잘한 일이에요.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건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안 하는 것,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의 방식입니다. 8번째 이야기 더 단단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박현우 씨는 55살입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여러 번의 배신과 실망을 겪었습니다. 그가 40 초반에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때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현우야, 상처는 없애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야. 통과하면 흉터가 남아. 근데 흉터가 있는 자리가 원래보다 더 단단해지거든. 그 말이 박현우 씨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상처를 없애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아픈 만큼 느끼되 그 안에 머무르지는 않기로. 그 이후 그는 상처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그리고 나는 이걸 통과하면 더 단단해진다. 그 말이 주문처럼 작동했습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 받은 상처들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단단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상처들이 결국 저를 만든 거예요. 상처는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통과하세요. 그 너머에 더 단단한 당신이 있습니다. 오늘 8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없이 거리를 두는 사람, 시간을 자기 일에 쓰는 사람, 감정을 기록하는 사람, 자신을 챙기는 사람, 감정을 분석하는 사람, 에너지를 안으로 돌리는 사람, 무너지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 상처를 통과해 더 단단해지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을 다루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밖이 아니라 안으로, 남이 아니라 나에게로.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통과할 때마다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회복하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이 순간 아픈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아직 그 안에 있는 분이 괜찮습니다. 그 안에 있어도 됩니다. 다만 너무 오래 머무르지는 마세요.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일기를 한 줄 쓰거나 잠깐 밖에 나가 걷거나 오랫동안 미뤄둔 일 한 가지를 시작하거나. 그 작은 행동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흔들리는 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얻은 인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오늘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세요. 당신은 이 상처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하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단단한 당신이 되어 있을 겁니다.